하나솔루션 미국 자회사 엠핀이 3,40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합니다. 한화의 미국 태양광 금융사업 어떨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단독 갖고 왔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세요. 엠핀이 ABS 발행을 통해 2억 5,286만 달러, 하나로 약 3,400억 원을 조달하는데요. 이번에 발행하는 ABS는 총 3개 트렌치로 이루어졌어요. 미국 구조화 금융 분야 신용평가사 크롤 본 드레이팅은 엠핀의 ABS에 예비 등급을 부여했는데요.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 금융사가 보유한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담보를 바탕으로 신용보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네요. 엠핀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주택용 태양광 할부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 설치된 200개 영업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출범 12개월 만에 누적 기준 계약 건수 1만 건, 계약 규모 5억 달러를 달성했네요. 이구영 하나솔루션 사장도 올해 하반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주택용 태양광 금융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텐데요. 과연 전망은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인공은 바로 이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역시 한화의 모태인 화약 제조업이 있습니다. 방산도 여기에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 이쪽도 꽤 유명하죠. 특히 한화생명이 유명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한 47%를 이쪽에서 차지를 해줬습니다. 금융과 화약 다음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태양광 사업인데요. 그 외에 건설업이나 레저 서비스, 도소매업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이 태양광이라는 거예요. 태양광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하도 합병이나 사명 변경 같은 걸 자주 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태양광만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기초 소재 그리고 가공 소재, 신재생 에너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쪽이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인사이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 같은 것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솔루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에 있는 자회사 중에 엠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자회사인데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태양광 할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택용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이 한화입니다. 주택용만이 아니고요. 상업용 쪽으로도 한화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집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때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설치할 때 돈이 제법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에 따라서 대출해주고요. 이자로 3.99에서 9.99를 받아 챙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이 ABS를 통해서 이 정도 규모,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정도를 조달한다는 내용이죠. ABS라는 건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채권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산들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 ABS를 통해서 빠르게 유동화를 한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금융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 빵 사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태양광 할부 금융 사업, 이쪽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서비스까지 진출한 것이냐? 이거는 지금 에너지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난 1분기에는 아마 적자 전환을 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솔루션에서도 공식적으로 적자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영업 환경이 썩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안 좋냐? 태양광 쪽으로 한정을 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불확실하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태양광 모듈의 공급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길래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중국이겠죠. 이런 중국발 공급 과잉 또는 생산 과잉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또 하나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옐런
옐런 장관이 주로 문제를 삼은 게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잉 생산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물품들을 싸게 수출하면서 사실상 이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미국에서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초에 이렇게 중국이 과잉 생산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이 다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저가 공세를 벌여가지고 관련 산업들을 망가뜨린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태양광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핵심 품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옐런 장관이 이런 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불만을 중국에 전달했는데,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이게 시장 원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뻗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옐런 쪽에서는 이런 품목들의 수출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경고를 하기도 했죠.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요. 결국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유탄을 맞는 게 국내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하나솔루션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 있는 많은 2차 전지 업체들 굉장히 실적이 악화한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대응할 방안도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솔루션처럼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태양광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업체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의 문제는 이 회사 자체가 아니라 이 회사를 둘러싼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점인데요. 당장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에 대해서 중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 내부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개선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솔루션만 봤을 때는요, 미국 내에서의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생산 캐퍼를 늘렸다는 점, 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태양광 치킨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